(26일) 밤 이야기. 혼민한자 천일야와는 대우의 사환 김규환이 명장이 된 이야기와 천주교 사제의 수도자 일천인 선원입니다. 혼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 대우의 사환 김규환이 명장이 된 이야기. 1. 대우중공업의 사환으로 들어가. 저는 국민학교도 다녀보지 못했고 5대 독자 외아들입니다. 일가 친척 하나 없이 15살에 소년가장이 되었습니다. 기술 하나 없이 25년 전 대우중공업에 사환으로 들어가 마당 쓸고 물 나르며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가 훈장 2번, 대통령 표창 4번, 발명특허 대상 장영실상을 5번 받았고 1992년 초정밀 가공 분야 명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가 우리나라에서 상을 제일 많이 받고 명장이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우에 입사할 때 입사 자격이 고졸 이상 군필자였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려는데 경비원이 막아 실강이하다 당시 사장이 우연히 이 광경을 보고 면접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에서 떨어지고 사환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출근하였습니다. 사환으로 입사하여 매일 아침 5시에 출근하였습니다. 하루는 당시 사장님이 왜 일찍 오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을 위해 미리 나와 기계 워밍업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정식 기능공으로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5시에 출근하였습니다. 또 사장님이 질문하시기에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반장으로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만든 제품에 혼을 싣지 않고는 품질을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정밀기계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 정밀기계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 철문을 가공할 때 1도씨 변할 때 쇠가 얼마나 변하는지 아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모를 경우 일을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알려고 국내 모든 자료실을 찾아봤지만 아무런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바닥에 모포 깔고 2년 6개월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재질, 모형, 종류, 기종별로 X바 값을 구해 1도씨 변할 때 철이 얼마가 변하는지 온도, 치수, 가공 조견표를 만들었습니다. 기술 공유를 위해 이를 산업인력공단의 기술시대란 책에 기고했으나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3명의 고위 공무원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처음 회사에서는 큰일이 난 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출한 자료가 기계 가공의 대혁명 자료인 걸로 알고 논문집에 실을 경우 일본에서 알게 될까봐 노동부 장관이 직접 모셔오라고 했답니다. 장관 왈, 이것은 일본에서도 모르는 것이요. 발간되면 일본에서 가지고 갈지 모르는 엄청난 것이요. 4.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배웠느냐고요? 어느 날 무서운 선배 한 분이 하이타이로 기계를 다 닦으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 뜯고 닦았습니다. 모든 기계를 다 뜯고 하이타이로 닦았습니다. 기계 2612개를 다 뜯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호칭이 야 이 새끼야 해서 김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기계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력이 좋아지니 대접을 받고 함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생 처음으로 보는 컴퓨터도 뜯고 물로 닦았습니다. 사고 친 거죠. 그래서 그때의 기술을 알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가훈은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기술자격학과에서 9번 낙방, 1급 국가기술자격시험에 6번 낙방했어요. 2종 보통운전시험에서 5번 낙방하고 창피해 1종으로 전환하여 5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세대간이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술사 1급 자격증 최다 보유자입니다. 세대간이라고 얘기 듣던 제가 이렇게 된 비결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저의 생활신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5개 국어를 합니다. 저는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외국어를 배우는 방법은 과욕 없이 천천히 하루에 한 문장씩 외웠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을 외우기 위해 집, 천장, 벽, 식탁, 화장실 문, 사무실, 책상 가는 곳마다 붙이고 외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문장씩 1년, 2년 꾸준히 하니 나중엔 회사에 외국인 손님이 올 때 설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급 돈 버는 것은 자기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5. 세상은 자기 노력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배 아파하지 말고 노력하시라. 의사, 박사, 변호사 다 노력했습니다. 남모르게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루 종일 쳐다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저는 제안 24,612건, 국제 발명 특허 62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라도 개선합니다. 하루 종일 쳐다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결국에는 해답이 나옵니다. 가공기계 개선을 위해 석 달 동안 고민하다 꿈속에서 해답을 얻어 해결하기도 했지요. 고도로 정신을 집중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 무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영감이 발동합니다. 영감은 인간의 보통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를 쉽게 풀어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새로운 자동차 윈도우 브러쉬도 발명하였습니다. 유수의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런 거 발명 못했습니다. 저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절에 다니지 않습니다. 제 종교는 대우중공업교입니다. 우리 집에는 대우 깃발이 있고 식구들 모두 아침밥 먹고 그 깃발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저는 하루에 2번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정문 앞에서 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나사못 하나를 만들어도 최소한 1번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빕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종교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저는 얼마 전 대표이사님께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대학 학자금 지원이 고마워서 대표이사님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편지를 썼더니 대표이사님이 제가 명장으로서 뭘 더 바라는 게 있어서 편지를 쓴 줄로 알았나 봐요. 제가 왜 감사의 편지를 썼는지 궁금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회사 여사원이 받는 월급이 1년에 쌀 100가마 살 돈을 받습니다. 어디서 이런 수입을 얻겠습니까? 농부의 힘든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학자금까지 주니 이런 마음이 있으면 회사 업고 다닙니다. 여러분, 삼성 다니면 삼성 제품을 써야 합니다. 회사를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왜 했습니까? 삼성에서 일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금 공부하실 때처럼 일하셨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바치고 내가 대표 선수로 지금 일본, 독일, 미국과 경기 대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청가를 1000번 이상 듣고 완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청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의 인생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영화를 얻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은 반드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분야에서 아무도 다가올 수 없을 정도로 정상에 오르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상에 가면 길가에 핀 꽃도 다 돈입니다. 김규환 명장,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 중에서 삼성그룹 강의 내용 편집한 글을 SNS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음. 천주교가 살아있네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등 종교 지도자 선언에 뒤이어 천주교 사제들의 의견 참으로 반갑고 옳습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일천인 선언 1.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성공이 곧 나라의 평안과 주권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수록 좋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줌으로써 공정한 법 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비웃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서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해졌고, 그러다 보니 검찰개혁을 공언하였으면서도 번번이 실패하고만 지난 민주정부들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3. 거기에는 검찰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검찰이 검찰권의 독립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자신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일을 간첩으로 내몰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 약자들을 괴롭혔던 강자들의 죄를 가려주고 치워주는 범죄의 세탁부 또는 청소부가 되었던 한국 검찰의 역사를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검찰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타락한 거래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정한 독립을 도우려는 일입니다.
수사와 기소에 관한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안가한 힘을 쓰는 모습도 우리 눈에는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은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입니다. 검찰 일부의 문제일 것입니다만 겉으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 현직과 전관들이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는 뒷거래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타락상입니다. 그동안 공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일생을 헌신한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검찰은 공직자 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분리 등의 개혁 조치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자,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윤석열 총장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임명 초기 그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신망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개인적인 처신과 검찰을 지휘하는 모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저와 장모를 둘러싼 가족의 대들보 같은 허물도 심각하지만 아무리 티끌처럼 작은 일이라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무섭게 달려들다가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로 관대한 이중적이고 유선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사유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총장 본인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겸덕을 발휘하여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이 말했던 퇴임 이후 사회를 위한 봉사일 것입니다. 5.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과장해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나 지금 우리는 건너야 할 다리를 힘겹게 건너고 있을 뿐 방향이 그릇되지 않았습니다. 공연히 불안을 붙이고 정부의 선의를 비트는 행실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검언일체 지경에 이른 부끄러운 현실을 직면하기 바랍니다. 진실의 장수가 되어야 할 언론이 거짓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현실을 우리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6. 사법부의 책임 또한 조금도 가볍지 않습니다. 검찰에 의한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는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이 조직적으로 재판관을 압박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대연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이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 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 우기는데도 묵묵부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특히 법조에 나아갈 길은 언제나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7. 제1야당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탈의 방조자 또는 협력자 구실을 하다가 결국 자신이 배출한 대통령 이인을 감옥에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오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아울러 다시 집권해서 나라를 이끌게 될 때를 위해서라도 여당과 합심하여 국회가 검찰개혁에 일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8. 신앙인들과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작 다른 데에 있습니다. 생태계 말기적 파국의 리허설이나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살 길을 찾아야 하는 마당에 검찰개혁이라는 수건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의 겨울을 돌보고 저마다 역량을 다하여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탭시다. 2020년 12월 1일
인권주의를 앞두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일천인 일동. 다음 27일 밤 이야기 호민하자 천일야와는 주지 용림의 주왕을 물리치고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호민하자 천일야화를 이웃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전문대학원 입시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호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